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서블릿에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 요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뭐 서블릿 초기화 파라메타 등, 그리고 뭐 데이터 공유, 뭐 웹 어플리케이션 감시 등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자, 다이나믹이죠. 그죠? 그래서 웹 프로젝트 해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프랙티스 해서 언더바 챕터 해서 04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언더바 해서 서블릿 해서 다시 3이라고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고 next 하고 자, next 해서 제너레이터 웹 XML 만들고요. 자, finish를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 등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add 어디 갔습니까? add and remove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 add를 해 줍니다. 그리고 finish를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해볼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된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HTM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N 해서 웹 컨텐츠에서 자, HTML을 하나 만드는데 역시 로그인이라고 login.html로 만들어 주는데 이 역시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체킹을 하는 로그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login.html 파일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뭐 로그인 창이라고 하면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죠. 그죠? 로그인 화면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먼저 자, 로그인 창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폼 태그로 바로 열어보죠. 그리고 나서 자, 폼 이제 폼 태그 이제 많이 써봐서 뭐 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폼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 로그인이라는 곳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서블릿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메서드 방식이 또 있었다. 그죠? 그리고 퍼스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이 폼 자체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임 속성인데요. 그거는 보통 앞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네임이 바로 이 폼의 네임을 내가 이용을 해서 무엇인가 동작을 제어를 하고 싶을 때 무엇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frm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rm 로그인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 또 속성 중에 하나 중에 앵크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앵크 타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코드 방식이 있는데요.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UTF-8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고요. 뭐 어차피 여기에서 메타에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튼 요런 그래도 속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 나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d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당연히 이제 인풋 태그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인풋 태그에 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입에는 텍스트로 처음에 받아주고 얘 네임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네임 태그를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유저 해서 언더바 id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뭐죠? 이 ID 값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세워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우고요. BR 태그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좀 닫죠. 이렇게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여기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요걸 좀 지우고 이번에는 input 타입이 패스워드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패스워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는 유저 PW로 주면 될 겁니다. 맞죠? 자, 요렇게 하고 역시 우리가 이제 이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폼 태그 안에 이제 서밋을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거는 자, input 태그 중에서 타입이 버튼이라는 것도 있어요. 버튼 그냥 버튼처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onClick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함수 그죠? 함수가 실행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펑션 하지 말고 그냥 펑크 하죠. 펑크 하고 validate라고 이렇게 함수명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뭘 했을 때 이 버튼이 이렇게 화면에 웹브라우저에 생기면 이걸 딸까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터지면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펑크 validate라는 함수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조금 있다가 이거 다 완성하고요. 폼 태그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value 속성을 줘서 자 로그인이라고 값을 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역시 또 input 태그를 이용을 해서 input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타입은 우리가 여기에 타입은 뭘로 주면 될까요? 그죠?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자 리셋을 주고요. 여기에 value를 우리가 다시 입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재입력이라고 하죠. 재입력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닫아주고요. 역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히든이라는 속성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히든이라는 속성은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떠한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자 히든 줘 볼게요. 주고 해서 여기다가 네임을 뭐 여기에 뭐죠? 유저 해서 언더바 어드레스 이렇게 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역시 밸류 값을 줘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대구시 뭐 달서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히든이라는 게 나왔다. 그죠? 히든이라는 속성은 뭐예요? 그죠?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지금 히든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못하죠. 그죠?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 대구시 달서구라는 값이 여기에 같이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만 여기에 많이 적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JSP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바 코드로 넣어 가지고 스크립트 리드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시간들, 접속 시간, 그리고 접속 IP,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드레스가 아니라 히든으로 해가지고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몇 시에 접속을 했고 몇 시에 접속 로그아웃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이 히든이라는 속성을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히든이라는 속성은 숨겨진 내용으로, 그럼 뭐 어디 누구한테 숨겨진 내용입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에게 숨겨진 내용으로 보통 이제 서버에 전송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뭐 예를 들면 뭐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뭐 로그인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IP, 그죠? IP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 버튼, 그죠? 버튼이라는 이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부분은 버튼이 눌러졌을 때, 즉 클릭되었을 때, 그죠? 클릭되었을 때 뭐 펑크 밸리데이트라는 이 함수가 왜 이러죠? 왜 이럽니까? 이래 됐군요. 펑크 밸리데이트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자동 호출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만들어서 보통 유효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입력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반드시 입력되어야 되는 부분 등 이런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등을 이제 체크를 할 때 체크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죠. 함수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자바스크립트도 공부하시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체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쓰지 않고 여기에 무조건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required 속성이 있죠. 그죠? required 속성 이걸 넣어주면 동일한 그 태그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입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 창은 다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직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어떠한 이거 func validate라는 함수는 만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도 어떠한 여기에는 지금 서밋이 안 들어갔고 버튼이잖아요. 버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func validate 얘가 이제 만들어줘야 호출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서밋을 해줘야 서버로 넘어갈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로그인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요. 그죠? 입력은 되죠. 이렇게. 근데 로그인 해도 버튼은 뭡니까? 안 넘어간단 말이죠. 이걸 서밋을 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404 에러가 뜨죠. 페이지 찾을 수 없다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역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스크립트 태그는요, 우리가 뭐 메타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아니면 뭐 헤드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스크립트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동 완성 기능,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여기서 펑션이라고 우리가 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름을 이제 주라고 나오죠. 기본 이제 문법에 의거해서. 그죠? 그래서 이 문법에 따라 자, 함수 이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라 이제 클릭을 하면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바 하면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리어블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rm 해서 자 로그인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그죠? 이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도큐먼트 점 하죠. 그죠? 도큐먼트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로그인 화면 있죠. 이 로그인 화면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자체가 도큐먼트잖아요. 그죠? 물론 윈도우죠. 윈도우인데 윈도우의 밑에 있는 애 상속받아서 그죠? 그래서 도큐멘트 객체로 우리가 여기에 점 하면 하위에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애 뭐 폼 태그만 구성되어 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rm 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합니까? 이 여기에 변수에다가 여기에 도큐멘트 객체 현재 뭡니까? 그렇죠. 얘가 로그인 화면이 이제 로그인 화면 중에서 폼이라는 폼 태그의 이름이 내 frm 로그인이니까 그거를 여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frm 로그인이라는 그죠? frm 로그인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도큐멘트 객체 즉 윈도우 화면 그죠? 웹페이지 화면 도큐멘트가 바로 웹페이지 화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웹페이지 화면이라고 보고 그 웹페이지 화면 도큐멘트 객체 그래서 객체 아래에 있는 그죠? 폼 태그의 이름을 뭡니까? 지금 대입하고 있는 거죠. 대입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주석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앞에서 한 줄 주석은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폼 태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얻어냈다면 똑같이 바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니까 자, 유저 언더바 id 해서 이제 frm 로그인 여기에 지금 이 폼 태그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죠? 여기에 점 해서 뭡니까? 유저 id가 있었죠. 그죠? 유저 id 언더바 이름으로 id 점 해서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까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값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value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유저 뭡니까? pw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임 부분 있죠. 네임 부분하고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뭐 인식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pw 하고요. 역시 pw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얻어냈다면 그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값들,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하면 될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써가지고요. if에서, 이렇게 먼저, 자, user underbar id 점 length, 그죠? length가, 0이거나, 그죠? 0이면 뭐예요? 유저 아이디의 length, 길이다. 그죠? 길이가 0이면 안 되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저 아이디 값이 유저 언더바 아이디 값이 이렇게 빈 그냥 공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또 패스워드도 입력하는 걸 따로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 아이디부터 먼저 한번 요렇게 몇 개입니까? 우리가 두 개를 열었죠. 두 개를 열었으니까 이것도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ale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ler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id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또 복사해서 if 구문 하나 더 적어보죠. 유저 아이디 하고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pw죠. pw죠. pw.length죠. 그죠? 역시 여기도 유저 pw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뭐 코드를 더욱더 짧게 하고 싶다면 이 조건 자체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5하기호 하나 더 붙여가지고 5하기호를 하나 더 해서 그죠? 이렇게 쭉 붙여놔도 한 줄에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독성이 좋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여기에도 안 걸렸고 여기에도 안 걸렸어요. 그죠? 다 입력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 그러면 비로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뭘 하면 될까요? 그죠? 여기서 다 입력이 됐다면 이제 else 구문 하나 써볼까요? else 요까지 안 걸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전부 다 됐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그죠?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X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자, 여기도 역시, 자,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렇게, 그죠? 여기 한 칸 이렇게 띄워주고, 다 네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보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넣고요. 그리고 나서 id와 비밀번호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 else 구문을 바로 칠게요. 그게 낫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 돼서 넘어왔다. 그럼 else 구문이 실행되겠죠. 다 입력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FRM 로그인 있죠. 그죠? 이건 자동 완성 기능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JS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따로 빼서 여기서 링크 걸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에디터가 있어요. 뭐 브라켓이라든지 아니면 서브라임 텍스트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인식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점 하게 되면 다 그 하위 객체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외부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빼고 그리고 CSS 파일도 빼고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죠. 로그인
이게 FRM 로그인이 폼 태그의 이름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래 이렇게 메서드 방식은 지정을 해줬다. 그죠? 그래서 따로 또 여기에서 호출을 하니까 FRM 메서드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FRM 이거 복사해 가지고 이제 3개 해서 여기에다가 액션 하면 되죠. 액션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밑에 우리 똑같이 했던 이 내용 로그인 서블릿한테 보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죠? submit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submit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바로 이 펑크 언더바 밸리데이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요렇게. 자, 입력을 하기 전에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성 체크를 잘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 안 했어. 그래도 뜬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자, 만약에 제가 아이디를 A, B, C, D, E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1, 2, 3, 4 이렇게 넣고 자, 로그인 했어요. 하니까 이제 움직이죠. 로그인이라는 서블릿이 없죠. 그죠? 서블릿이 없기 때문에 404 에러가 뜨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로그인을 이제 서블릿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로그인 서블릿은 뭐 우리가 별 내용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별 내용이 없고 그냥 받아와서 출력만 우리가 로그인 해주면 아니 출력만 해주는 그런 소스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어디 갔나요? 자바 리소스에서 src에서 그죠? 여기다가 컨트롤 N에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섹션 해서 exam 0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N 해서 이제 서블릿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서블릿 선택하고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자,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넥스트 하고 자, 피니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웹 서블릿 하고 자, 이것을 아하, 제가 또 글자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렇게 오타가 나면요, 여러분들 여기다 갖다가 대고요. 자, F2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이죠. 그죠? 로그인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먹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거 맞죠? 자, 요렇게 받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로그인으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웹 매핑을 로그인 이게 또 로그인이 제대로 로그인 맞는데 그죠? 자, 여기서 HTML에서 가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해보죠. 그냥 자, 그게 빠르니까 빠르겠다. 그죠? 자,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역시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죠? 우리 이거 왜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제가 해주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프로젝트에 가서 Alt Enter 눌러서 Alt Enter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눌러가지고 우리가 빌드 패스 들어가서 우리가 뭐였어요? 소스인가요? add library 여기죠. 그죠? 여기에 add jar 이거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add jar 그러니까 external jar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거? JSP API하고 또 뭡니까? Sublit API 이렇게 넣어줘야 이제 비로소 apply를 하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고요. 그죠? 뭐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방식으로 안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포스트로 넘어오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인코딩부터 잡아 줘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에 점 해서 set 캐릭터 인코딩 맞죠? 해서 뭘로 UTF-8로 이렇게 자 인코딩부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려줘야죠. 응답을 해줘야 되기 위해서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set content type 그죠? 컨텐트 타입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 하고 슬러시 HTML로 응답을 할 거야 라고 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세미콜론을 하나 치고요. 여기에다가 캐릭터 차셋을 또 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UTF-8로 돌려줘서 문자셋을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출력 스트림을 얻기 위해서는 프린터 라이터가 있죠. 그죠? 프린트 라이터. 자, 프린트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웃이라고 할까요? 이제 아웃하고 왜냐하면 JSP에 이제 가시면 JSP를 이제 만들면 이 아웃이라는 게 이제 내장 객체로 또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라이터를 썼는데 아웃이라고 변수명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어디서 얻는다? 그죠? 응답 객체인 리스판스 객체에서 getWriter 하면 얻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에서 뭘 넣어오면 돼요. 그죠? id를 이렇게 스트링이죠. 스트링 id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리퀘스트에서 요청해온 그죠? 여기에서 점 해서 get parameter가 있죠. 그죠? get parameter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user underbar id였죠. 이거 반드시 name하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번에는 뭡니까? pw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user pw로 넘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개가 더 넘어왔죠. 그게 뭐죠? 여기에 가보시면 히든이라는 속성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보면 될 겁니다. 자, 히든이라는 속성을 받습니다. 그죠? 히든 속성 값을 받는 받기 이렇게 하죠. 그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드레스 주면 되죠. 그죠? 어드레스 이렇게 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유저 어드레스로 넘어왔으니까 그죠? RESS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콘솔에도 한번 찍어 봐도 될 거고요. 콘솔에다가 ed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id 찍으면 되죠. 그죠? id 찍고 그리고 복사해서 역시 패스워드도 찍어 봐도 될 겁니다. 그죠? 비밀번호 해서 pw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주소도 이렇게 줘도 되겠죠. 주소도 찍어보면 되겠죠. 주소에서 어디입니까? 어드레스죠. 그죠? 어드레스 RES 이렇게 찍어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자 스트링에서 이제 그냥 스트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이유는 원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돌려줄 때 HTML 파일로 돌려줄 때 매번 이렇게 했잖아요. out.print ln 그죠? 프린트를 하든 이렇게 해서 태그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HTML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스트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메모리적인 부분에서는 낭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HTML 이렇게 먼저 주고요. 그죠?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에다가 계속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문자열이 서로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뭐 하고 바디도 이렇게 넣고요. 그죠? 바디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바디 안에다가는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ID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하고 플러스 해서 플러스죠. 플러스 하고 ID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 개 더 하죠. 여기 한 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BR 태그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됐다. 그죠? 그리고 또 요걸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ID가 아니라 PW가 되는 비밀번호죠. 그죠?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PW라고 한번 쳐봅니다. 또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뭐요? 주소죠. 주소. 그죠? 주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위에 이렇게 있는 거 태그를 우리가 닫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C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닫아 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얘는 역슬러시로 닫고 얘도 역시 이렇게 붙여서 역슬러시로 이렇게 닫아주면 하나의 HTML 파일이 형태가 만들어졌겠다. 그죠? 요거를 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뭐 HTML에 대한 내용을 바로 한 번에 9객체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로 해서 여기에 보면 스트링 타입으로 프린트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딱 출력을 주면 이 뭡니까? HTML 태그가 응답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F11번을 누르시고요. 자, 피니시를 해서 엔터를 치면 자, 리스타트 서버 한번 해야죠.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역시 로그인 하면 이런 부분이 뜨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C, D, E 그리고 비밀번호 1, 2, 3, 4, 5 이렇게 넣고 자, 로그인을 눌렀어요. 하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여기에도 지키고 콘솔에도 아까 찍으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뭘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죠? 로그인에 이름을 폼 태그에 이름을 주고 이 이름을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다 완성이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포스트 방식 로그인 서블릿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서밋을 여기서 해버린 거죠. 그래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했던 내용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써야 되니까. 어차피 웹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실 거라면 정진을 하실 거라면 자바스크립트도 분명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폼 태그의 속성들 값들을 이제 서버 쪽으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러한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한번 좀 나중에 이렇게 다 배우고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또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